39페이지 갈래복합 갑시다. 여기는 작품은 딱 봐도 장르가 뭔지 알아야 돼. 이것만 보고도. 이거 뭐고 장르가 뭐냐? 준서 이거 장르 뭐야? 시조 중에서 1수, 11수, 15수야. 2개 이상이 연결됐죠. 2수 이상이 연결됐으니까 무슨 시조? 그렇지. 연시조가 되겠죠. 연시조예요. 연시조는 어쨌든 평시조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평시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다 가봅시다. 구렁에 서 있는 나무 우뚝하기도 하구나. 구렁에 서 있는 나무가 우뚝하기도 하구나. 풍상을 실컷 겼고라고 했어. 풍상은 바람풍이죠. 바람풍 서리상이니까 바람과 서리. 바람과 서리를 실컷 겼고 독야청청하구나. 홀로 푸르구나. 독야청청. 홀로 푸르구나 라는 뜻이겠죠. 적은 덧 잠깐 동안 베지 말고, 적은 덧 그러면 잠깐 동안 이런 뜻인데 요거 좀 가볼게. 얘는 기본적으로 적다라는 말에다가 관형사형은 은, 그 다음에 덧 이렇게 합쳐진 말이야. 적은 덧. 그런데 이 덧이라는 말이 현대국어에서 사이, 동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그러면 어느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 어느덧 이렇게 덧 사이 동안이니 합쳐보면 잠깐 사이, 잠깐 동안 베지 말고 두면 동량제가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동량제는 대들보란 말이야. 밑에 보면 동량제 볼게요. 대들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인재가 되겠죠. 훌륭한 인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수였고요. 1수에 소제목이 또 붙었어요. 소나무라고. 그러니까 소나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2수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 이거 한번 가볼게.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황홀하구나. 기염, 기운 기자고요. 염은 불꽃 염자. 불꽃 같은 기운도 황홀하구나. 이렇게 호랑이의 불꽃 같은 기운이 황홀하구나. 이 외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나니? 이 산에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되었니? 진실로 네가 잠깐 떠나면, 진실로 네가 잠깐 이 산을 떠나면 홀이 종횡하겠구나. 호자는 여우 호자가 되겠고요. 니는 살쾡입니다. 그래서 여우와 살쾡이가 종행하겠구나, 누비겠구나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산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나 살쾡이가 활개를 치겠구나 라는 뜻이겠죠. 다음. 이 호랑이였고, 다음 이제 15수는 말입니다. 말. 오리마, 족표마들이 밑에 설명 나와 있죠. 검은 말과 붉은 말들이 관단 노태와 같겠느냐. 관단 노태도 밑에 설명 나왔습니다. 걸음이 느린 말과 같겠느냐 라고 해서 여기서는 오리마하고 족표마 vs 관단과 노태 비교한 거죠. 야, 오리마하고 족표마가 관단 노태하고 같겠니? 바람에 슬피 울며 내 굽을 허위치니, 내 굽을 막 내달리니 허위치니, 아무리 천리지인들 허위치니, 아무리 천리에 뜻 있잖아. 천리에 뜨는 품인들 아는 사람이 없어 서럽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말의 뜻을, 천리지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서러워함 이렇게 되겠지. 내 발로 내달리는 말을 다른 애들은 몰라. 몰라. 그래서 이 천리를 달리는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슬픈 거야. 이게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쓴 사람도 어떤 입장을 가졌냐면 자신도 오리마 족표마처럼 뜻이 있지만 자신의 이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을 한탄하는 것 같아. 속 좁은 애들은 나의 뜻을 몰라. 이렇게 한탄하는 뜻 나와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 안 되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자, 해석 다 되죠? 오케이. 고전 시간에 해석만 되면 돼. 그러면 바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관련된 것만 볼게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통해, 활용하여, 제시하여, 설정하여, 표현하여. 이렇게 됐죠. 가부터일까요? 가나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영탄적 어조가 나오면 화자의 정서는 무조건 강조가 되는 거죠. 영탄적 어조, 누차 얘기합니다. 영탄적 어조는 목소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목소리에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야. 감정이 드러남.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건 뭐가 있다고? 담담한 어조, 담담한
어조, 담담한 목소리, 또는 차분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돼. 그러면 이 작품을 읽을 때 목소리 톤이 낮냐 높으냐 이 얘기야. 서준아, 낮니 높니? 이 작품 읽을 때 높아지지. 자,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죠? 목소리가 높아진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찍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에 화자의 감정이 늘어나는데 이걸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뭐만 찾으면 돼? 영탄법. 첫 번째가 감탄사. 그냥 막 적을게. 감탄사. 그 다음 감탄형 어미. 여기서는 이제 뭐뭐구나, 도다, 워라, 알아, 아 이런 감탄사랑 감탄형 어미. 두 번째가 명령형. 그 다음에 서리법의 일부. 뭐 가라, 뭐 내달려라, 청춘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서리법, 어찌 저리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런 서리적인 뭐 목소리를 통해서도 화자의 감정이 목소리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가는 맞죠? 이렇게 할게요. 가다 모두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달라졌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세 개의 시조 세 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세 개에서 첫 번째가 소나무에 대한 나의 인식이 달라지니? 호랑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 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 아니죠. 달라지지 않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시간적 표현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다음.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설정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지 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는 건 어려울 거 없어요. 만약 내가 1000년을 산다면, 이런 것들이잖아. 호수가 어디에 뭐뭐 있다면,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야. 이렇게. 내가 천상의 신선이 된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 X죠.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대상이 몇 가지가 나오니? 자, 여기서 가에서 시주에서 대상이 몇 가지 나와? 소나무, 호랑이, 그 다음에 말, 세 가지 나오죠? 이 세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니 부정적으로 보니 다? 긍정적으로 보지. 그럼 반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대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세 대상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 대상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얘도 반어적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어법을 찾을 때는 단독으로 찾지 말고 항상 뒤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도 반어법 찾는 것보다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되겠니?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가와 관련해서 또 볼까요? 자, A와 B라고 했는데 가에 A가 나와 있나요? 가에 A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넘어가. 39번. 넘어가. 39번. 40번. 41번 가보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먼저 봐야 되겠죠? 기억 봅시다. 오리마, 적표마들이 관단 모태와 같겠느냐? 같다는 거야? 같지 않다는 거야? 같지 않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리마나 적표마를 어떻게 높게 평가하는 거겠지? 오케이.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겠죠? 자, 1번 가보자. 1번. 오리마 적표마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화자인식을 드러나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자, 그러면 나 작품 가볼게요. 나 작품은요, 제목이 출세곡입니다. 출세곡. 나 작품. 제목이 출세곡. 바람 좀만 줄일게요. 출세곡. 이 출은 나아갈 출이죠. 세자는 변방세자입니다. 변방세. 변방에 나아간 노래 이 사람이 어딜 간 거야? 변방으로 간 거야. 변방이라는 국경지역이겠죠. 변두리니까. 국경지역 변방으로 간 거야. 아마 벼슬을 받아서 임무차 변방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느낀 감정과 심애를 쓴 작품이 출세곡. 우리가 변방세자가 들어있는 단어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세옹지마라는 말, 사자성 알아요? 세옹지마. 이 세자가 변방세자야.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겠죠.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출세곡이었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변방에 간 거야. 가보자. 얘네들은 시조랑은 달라. 시조는 막 세 줄씩 띄어 있는데 얘는 막 줄줄줄 내려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서 끊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어디서 잘 끊어 읽기만 해도 해석이 잘 된단 말이야. 어디서 끊어 있냐면 여기서 어렵구나. 이게 종교론이 원래 마침표가 찍혀져 있을 만한 자리야. 근데 고전 시대 옛날에는 마침표가 없었어. 그래서 현대로 이렇게 풀어놨을 때도 마침표를 안 찍어주는 경우보다 더 많아. 그치? 그래도 마침표가 있을 만한 자리, 그러니까 종교론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한번 끊어주면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한번 가볼게. 북방 20여 주에, 북방 지역이야. 20여 주에 경성이 문호인데, 자, 20여 주에 경성이 문호라고 했으니까 입구야, 입구. 경성이 입구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작품 나오면 난 좀 어려워. 그러면 보기 박스 먼저 봐도 돼. 혹시 이것과 관련된 보기 박스가 있나? 한번 가볼까? 저기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이거 39번 풀었어야 되는데 안 풀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 문학작품에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느낌, 그 여정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 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나에는 화자가 부임지인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와 회포 등이 드러난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여기는 뭐야? 부임지인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와 회포 등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죠. 경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다시. 북방 20여 주에 경성이 입구인데 군사 백성 다스리기를 나에게 맡기시니, 그러니까 경성 지방에 군사와 백성을 다스리기를 나에게 맡기시니 망극한 임금의 은혜 갚을 길이 어렵구나. 여기까지 끊어줍시다. 내가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로 경성 지방에 가게 된 거예요. 서생의 일은 글쓰기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서생인 것 같아요. 문관 출신인 것 같아요. 무관 출신이 아니라 문관 출신인데,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은 글쓰기인가 여겼는데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다. 이 늙은이한테 변방으로 부임지로 가라는 것이 뜻밖이다. 이렇게 임금에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박 국경에 내 한 몸 다 잊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임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박 국경에 내 한 몸을 다 잊었다. 만리박 국경 가는 곳에 내 한 몸을 다 잊었다는 얘기. 난 거기다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흥이문을 내달아 녹양평에 말을 갈아타고 은하수 옛길을 따라 지나간단 말이냐. 은하수의 옛길을 따라 지나간단 말이냐. 이렇게 해줘. 이 사람이 흥인문에서 어디로 간 거야? 녹양평에서 말을 갈아탄 거지. 그래서 가는 길이야. 여정이 나와 있죠. 회양 옛 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이렇게 높고 험한 천령 험하단 말 전혀 하지 마오. 세상살에 비하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이렇게. 자, 회양의 옛 사실을 소문으로만 들었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양은 급장유라는 사람이 선정을 베풀었던 곳이 회양이라는 지방이에요. 근데 설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나라 무제 급장유가 회양 태수로 선정을 베풀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다음. 그런데 회양 옛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가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변방에 가서 급장이라는 사람이 선정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적객은 원래 유배객이거든요. 적객은 원래 뜻은 유배객이야. 유배객은 무슨 죄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사람 유배객이니? 유배 가는 거니? 아니지. 변방으로 부임 가는 거지. 그럼 변방에 가는 자신을 유배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겠지. 이거는 이제 유배객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가는 경성 부임지가 뭐 하는 자리가 아니야? 원하는 자리가 아닌 거야. 원하는 자리가 아닌 거야. 그럼 높고 험한 고개, 험하단 말 하지 마오.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인가 하노라 라고 했죠. 야, 이건 평지야. 세상살이하고 높은 고개랑 뭐 한 거야? 비교한 거야. 뭐가 더 빡세다? 세상살이가 더 빡세다. 이렇게.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이제 서울이 어디요? 대거리 가려또다. 야, 서울이 어디야? 궁궐이 안 보이니까 꽤 멀리 떨어져 온 거겠죠? 안변 북쪽
저쯤이 오랑캐 땅인데 안변의 어떤 안변 여기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안변 북쪽 저쯤이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리 밖으로 몰아내니 오랑캐가 이제 정벌했대. 천리 밖으로 쫓았대.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 초목이 풀과 나무가 다 알도다. 이렇게 우리 김종서 알고 있죠? 김종서 세종 때 인물이잖아. 그래서 오랑캐를 정벌한 거야. 이건 김종서의 공적은 풀과 나무도 알겠다. 다음 용홍강 건너와 정평구를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어디 가서 낭민루에 올라앉아 옥저의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옥저 옛날 고구려 옥저 이런 그 옛 나라죠. 옛 나라의 땅을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의 풍패에 상스러운 기운이 어제인 듯하구나 라고 나있죠. 밑에 뜻 한번 가볼게요. 고대국가 옥저 동해 옥저 막 이런 말 들어봤지? 이런 거. 천년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에 빗대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가리킨다 라고 나있죠. 그럼 풍패 천년의 함흥의 상스러운 기운이 어제인 듯하구나 라고 해서 풍패, 함흥, 옥저, 고대도시 이건 밑줄 아닌데 풍패랑 옥저 과거에 대한 회고의 정서를 나타낸다라고 보겠죠. 이렇게 다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정만 이렇게 좀 기록을 해줘. 그 다음에 어디로 가? 함간령 저문날에 말은 어찌 병들었는가. 말이 좀 시름시름 나는가 봐.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이것도 끊어주고 홍원 옛 고을의 천관도를 바라보고 대문역 넘어서 청해진에 들어오니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 홍원의 옛 계월 천관도를 바라보고 대문역을 넘어서 청해진에 들어오니 이제 어디야? 청해진에 온 거야. 함경도의 요해지요, 요충지고 중요한 지역이요. 남북의 요충지라. 남북이 서로 충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충돌하는 지역인 거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충신과 정예병사 무기를 늘어놓고 강한 활과 세뇌로 요충지를 지키는 듯하다. 태평세월 100년 동안 전쟁을 잊으니 철통 같은 방어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태평세월 10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다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철통 같은 방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철통 같은 방어를 봐서 방어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경성이라는 부임지로 가는 동안에 여러 여정들을 거치지 거기서 본 거, 느낀 거를 기록한 작품이라고 보겠죠. 출세고 변방으로 나아가는 노래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영탄조고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영탄조고도 뭐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감탄사, 감탄형 어미, 명령형, 서리법의 일부 이런 것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때요? 나오나요? 나오죠? 하나만 집어줘봐. 앞에서 어딨어? 하나만 영탄조고 하나 찍어봐. 어렵구나. 바로 세 번째 줄에 어렵구나. 바로 나오죠? 오케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계절적 배경이 나오나요?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안 찾아도 돼. 너무 확실한데 뭘 찾아. 그지? 계절적 안 나왔어. 내부터 찾지마. 다음 A와 B에 나타난 A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항상 A를 먼저 봐야 되겠죠. 모든 것들은 본문을 먼저 봐야 돼요. A 앞에서 보자. 은하수 옛길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여기서 끊었어. 회양 옛 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회양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대고를 홀라 떠나는 유배객은 무슨 죄인가 라고 해서 자신은 유배객이 빗댔다고 했지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야. 그 다음 높고 험한 고개 험하단 말 전혀 하지마.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진가. 여기다 그 높고 높은 고개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랑 같아. 그 다음 A 자연의 섭리에 대한 담긴 가치가 담겨있다. 어때? 자연에서 섭리를 깨닫습니까? 아니죠. X. 변화는 자연에서 없는 즐거움 나와요? 즐거움 자체가 안 나오죠. 얘도 X. 이상적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 X. 자연을 보면 떠올리는 삶의 고단함 나오죠? 그죠? 나오고 A 동그라미. 자연물에서 연상된 대상에 대한 경외감 X. 이렇게 된 답이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럼 여기서 경외감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고 경외감이 뭐죠? 경외감, 공경하다야. 왜? 두려워할 외자야. 그러니까 얘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공경함이에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거지. 두려움. 그러니까 대부분 대자연이라든지 뭐 신, 절대자 이런 데서 느끼는 감정이 되겠죠. 여기는 경외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또 나와 관련된 거는 요거 3개 가자. 3개 보고 갑시다. 화자는 이제 부임지에서 부임지인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랑 회포 등이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화자는 경성으로 떠나면서 관원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고 있고, 본문을 찾아야 되겠죠. 이 부분 있습니까? 관원의 임무를 받게 된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 맞나요? 맞아요? 네, 앞부분에 나오죠? 오케이. 다음. 화자는 낭민도에 올라 산하를 둘러보며 자연에서 느끼는 기운에 감탄하고 있다. 자, 낭민도 우리 동그라미 쳤어요. 낭민도 가보자. 낭민도 동그라미 쳤죠. 거기서 낭민도에 올라 옥저 산하 보니 상스러운 기운이 어제인 듯하구나 라고 나와있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 자연에서 느끼는 기운에 감탄하고 있다. 맞습니까? 저 산 하나하나를 돌아보니 상스러운 기운이 어제인 듯하구나, 옛날과 같구나 라고 나와있지. 맞네요. 다음. 화자는 청해진에서 전쟁이 없어 오랑캐를 방해하는 일을 잊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자, 청해진 찾아보세요.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병사들의 방어 이런 것들을 말해 무엇하게 있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어를 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뭐 비판적 인식은 없네요. 3번 X.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 잘 나오죠? 이렇게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여기도 가볼까? 니은. 자, 서준이가 니은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뜻밖의 이로다라고 나와있죠? 그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좋아. 현우, 디귿 한번 읽어줘봐.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자, 어때? 모래바람인데 부임지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 맞습니까? 네, 맞네요. 이렇게. 자, 디귿은 여기서는 알 수 없죠? 다에 나와 있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아까 이거 안 풀었는데 풀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풀고 갔어야 되는데, 안 풀고 갔어. 보기를 참고해요. 가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섭의 16경은 16개의 중심 소재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말은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말합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다른 말로 하면 세태겠죠, 세태.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 세태. 가의 각수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소재로 쓰인 대상의 특성이나 상징적 의미가 종장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보자. 제1수에서 풍상을 이겨낸 소나무를 독야청청한 모습으로 그리며 봐요. 맞습니까? 보면 이거 내용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풍상을 이겨낸 소나무를 독야청청 맞습니까? 네, 맞아. 좋아. 소나무의 지조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겠군. 소나무의 지조 있는 모습 맞죠? 배지 않으면 동장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라고 했어. 종장이지, 종장. 종장이 뭐가 나와 있니?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배지 않았으면 인재가 됐을 텐데 라는 뭐야. 인재가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한다? 배지 않으면 동장녀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이건 뭐겠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소나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베어버린다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배지 않으면 인재가 될 수 있는데 인재를 키우지 않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호랑이의 기세를 황홀하다는 표현에서 호랑이의 위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맞죠? 기형. 불꽃 같은 기운을 황홀하다고 표현했으니까 맞고요. 호랑이가 사라지면 호리종이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거죠. 소인비들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현실이죠. 맞죠? 종장이니까. 그죠? 이렇게. 천리지를 알아주니가 없다고 한 것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천리를 달릴 만한 뜻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 해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다 한번 값사 이제 다만 가면 이제 끝나겠네요. 그럼 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40번 문제 답 나왔고 41번 문제하고 41번 문제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이제 너네가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러면 저기 읽어보면서 저기랑 맞춰가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요령에 맞게 하나씩 잘 재나가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자, 다 가봅시다. 다 제목이 뭐죠? 태안사 가는 길이었던가? 제목이? 태안사 가는 길에서라고 했어요. 공선호라는 사람이. 태안사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수필이니까 얘는 소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냐, 실제 없었던 이야기냐, 이것만 차이지, 사건 전개는 비슷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가볼게요. 태안산 가는 길에 보성강 물이 있습니다. 그 물길이 끝나는 지점에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지요. 아닙니다. 물길은 끝나지 않고 다만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 물길의 중간에나 있을 따름이죠. 물길이 끝난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이어 숲이 시작될 테니까요. 라고 했죠. 태안사 가는 입구인데 물길이 끝난다고 슬퍼하지 마. 곧이어 숲길이 시작될 테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태안사 가는 길입니다. 이 앞에 부분인가 하나 더 해줄까봐. 이렇게만 할게요. 여름 숲도 좋지만 겨울 숲은 또 나름대로 외로워서 좋습니다. 높아서 좋습니다. 야유어서 좋습니다. 여름 숲의 무성함, 풍성함, 윤택함에 한동안 외로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을 때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외로울 때는 또 외로워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안 내리는 겨울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외로운 나무때 펼쳐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는 여름도 좋지만 겨울숲은 외로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숲이 높아서 좋고 외로워서 좋대. 중량. 거기에서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 인물이 나오죠. 노인은 절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고양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빙구 듣자 노인의 얼굴이 한순간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가졌더군요. 아닙니다.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도둑고양이를 아기 얼굴을 가진 태안사 불목하니, 불목 밑에 해석 나와 있겠죠? 불목. 이렇게. 불목하니 그 노인은 혼자 숨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줍시다. 좀 길면 끊어가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그 노인을 보았죠? 노인은 어떤 노인이니? 도둑고양이한테 뭐 하는 거야? 돌보고 있는 거지? 절 사람들이 싫어하는 도둑고양이를 혼자 돌보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다람쥐처럼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그를 보러 나는 태안사에 가고 합니다. 고양이, 해탈이는 잘 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고양이 이름이 해탈인가 봐. 절 사람들은 노인을 이처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처사, 동그라미죠. 이처사가 되겠고 노인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며 반짝 반가워하는데도 그는 반가운 내색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그와 헤어지는 게 못내 섭섭해 작별 인사가 길어지는데도 그는 그저 가라고 손짓 한번 해주고 그만입니다. 여기까지 가볼게.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보러 태안사에 자주 가는 거지. 사람들을 만나면 피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자주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티인 것 같아요. 그 사람 티야.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이제 그조차 익숙해졌습니다. 태안사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 물이 있고 곧이어 숲이 있고 해탈이가 있고 다람쥐보다 더 빠르게 딸릴 줄 아는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와 어떤 특별한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는 내 속에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것도 모를 테지요.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커다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또한 누군가의 가슴 속에 들어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없을까요?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외로워지면 그럴 수 있을는지요? 하기사 태안사의 그는 가난과 외로움조차 스스로 느끼지 않은 그저 그일 따름이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조차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장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는 일단 태안사 가는 길이 참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느끼는 건 나 또한 뭐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로 가보도록 합시다. 41번에 1번 맞았고 2번 맞았고 3번도 맞았죠. 리을 보자. 리을 먼저 봐야 돼 항상. 리을. 물길이 끝났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곧이어 숲길이 시작될 때니까요. 라고 했죠. 그럼 이제 태안사로 이제 물길을 따라서 태안사로 올라가는 건데 물길이 끝나도 숲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면 있으면 드러났다. 맞죠? 맞네요. 다음. 위험. 가난과 외로움조차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장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앞에 봐야죠. 아니요. 넘어가면 안 돼. 그 앞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봐야죠. 태안사의 그는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않는 그저 그 일 따름이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뭐 한다는 거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자, 넘어가보자. 가난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노인은 틀렸죠? 41번,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요? 풀만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전시가 나오면 3개면 그냥 하나씩 봐. 그냥 3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기본적으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나 풀고 나머지 다는 남은 문제가 몇 개 없어서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 됐어? 오케이. 자, 그러고요. 앞에 있는 소설 하나 안 했잖아요. 이 소설은 선생님이 시간 체크해 줄 테니까 인물 체크하고 줄거리 파악하면서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이따가 채점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수업 못 온 사람도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